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사실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이유이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선거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 이 불확실성, 이 부분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지난 주별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주봉인데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으로 5.5%가 급락을 했죠. 이번 주에. 그리고 독일 부분에 있어서는 약 뭡니까? 워낙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 8.6% 급락을 하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 속에서 상해 종합 상해 종합은 그 전주부터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1.6%로 양호한 하락을 했고, 니케이도 또 대만도 아시아 증시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다 하락을 맞은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금요일 날 이제 거래소가 2.5% 급락을 하고 코스닥이 2.6% 떨어지긴 한 모습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이런 불확실성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 미국 시장이 갑자기 주 후반 들어서 이렇게 불안한 흐름을 보인 부분, 그것이 이제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이야기, 그건 사실 유럽 부분에서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 이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추석 전후 그때부터 계속해서 재확산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지난 3, 4월보다도 코로나 처음 발병했었던 그 당시 확산 때보다도 더 속도가 가속화된 흐름을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 여러분들은 벌써 한 3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의 대선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불확실성이 더 커졌느냐? 그죠? 그 부분이 사실은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12% 이상, 그죠?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컸었는데, 그래서 지금 표에 지금 보시다시피 플로리다 주에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역전하는 상황, 그리고 경합주 지역 내에서의 지지율이, 그죠? 바이든이 앞서는 쪽이 많지만 그래도 오차 범위 내에까지 좁혀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선 이후에 선거 이후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또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대선 당일날 바이든이 이겼다, 월등하게 이기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큰 문제 없이 불확실성이 끝날 텐데, 그죠? 행여나 트럼프가 근소한 차로 이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죠? 지금 이 트럼프는 이 우편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 이쪽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잖아요. 그죠? 사실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하고 힐러리 때 이 대선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1억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1억 3,900만 명 정도인데, 그런데 그 1억 3,9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참여 유권자 수의 절반이 넘는 7,600만 명 이상이 지금 사전 투표를 마쳤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전 투표가 상당히 많이 했고, 그 사전 투표 가운데에서 7,6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중 5천만 명 이상이
우편 투표 방식으로 참여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린 이 당일날 현장 투개표를 통해서 이 트럼프가 소폭 이긴 가운데에 그죠? 당선자 선언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반발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그 우편 투표나 이 사전 투표 이쪽 부분들이 이제 개표가 되는 그 도착하는 날도 이 미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죠? 이 그 집계에 대한 부분이 며칠씩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행여나 그죠? 트럼프나 바이든이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부분 그 불복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자꾸 커져가는 상황 그게 이제 뭐예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뭡니까? 부양책은 일단 뭐 대선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플로리다주에서 처음으로 바이든을 앞지른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샤이 보수표, 샤이 트럼프 표가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또 코로나19 확산세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 속에서도 저는 이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부분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는 독일이든 유럽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3, 4월 때처럼 뭐에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심야 식당이나 심야 술집 영업 이렇게 심야와 저녁 이후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이 통금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봉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3, 4월 달처럼 우려할 그런 급락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사실 대부분의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죠? 경기 부양과 관련된 흐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 좋았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만 안 좋았었습니다. 그죠? 2000년대 안 좋았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이제 그 뭐죠? 2000년도에는 그 조시 부시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 엘고 후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죠? 공화당의 부시하고 민주당의 이 고 엘고 후보 이때 선거인단에서 4표 차로 부시가 이겼습니다. 그죠? 4표 차로 부시가 이겼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 전체적인 전국 득표 지지율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48.4%로 이겼고 반면에 공화당은 47.9%로 졌어요. 그런데 이 뭡니까? 선거인단이죠. 선거인단에서 민주당은 267명 그리고 공화당은 271명 이런 부분 4표 차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 혼란이 왔고 또 거기에 이 뭡니까 이 플로리다 재개표 플로리다주와 관련된 재개표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죠 선거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11월 7일 날 대통령 선거였었는데 12월 초까지 한 달 동안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때 언제였었냐면 2000년 몇 대죠? 2000년이면 지금 월봉으로 보면
2000년 11월, 12월 요때네요. 그죠? 11월과 12월 요렇게 급락을 했었다는 겁니다. 11월 7일이 월봉 11월 7일 요 11월 달, 12월 달 이 두 달 동안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야, 이번에도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불확실성이라면 이런 두려움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요때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죠? 이 11월, 12월 달에는 그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사실은 요 2000년대가 2000년도 초반부터, 그죠? 이 2000년 후반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그 이전에 IT 버블이라고 해서, 그죠? 급속도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급속도로 올라온 이후에, 그죠? 이 당시에 IT 버블, 우리나라도 코스닥 난리치면서 올라왔었던 때가 이때였는데, 이 이후에 미국의 긴축기조, 그죠? IT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했었던 흐름 속에서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11월, 12월 달 부분,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월 달에 22%, 그죠? 12월 달에 또 뭐 저가 기준으로는 12%, 그러니까 33% 정도 급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도 행여나 이 미국 시장에서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가 되면서 행여나 그런 큰 불확실성, 선거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이 불복, 어떤 후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진행되게 되면 더 내려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시장의 잠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주요 이벤트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죠. 그죠? 이거 우리 그 힐러리와 클린턴 선거 때 보시면 힐러리가 된 처음 개표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막 8시, 9시, 10시 이러면서 처음에는 힐러리가 앞섰다가, 그죠? 그러다가 또 트럼프가 앞서는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섹터가 막 난리치고 요동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이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초반 부분에 있어서 보다 이제 경합주라든지 또 이 사전 투표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트럼프가 앞서다가, 그죠? 후반부로 갈수록 이 바이든 쪽이 앞서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 시장이 상당히 요동칠 거다. 그죠? 그런 흐름들이라면 다음 주, 사실 미국 시장이 급락 2.2% 급락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이미 그것을 선행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주초 월 화요일 날 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미국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장이나 또 뭐 사실 대만이나, 그죠? 중국이나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리는 니케이나 우리 시장, 이 아시아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 이 부분이 크게 우리 시장에 작용을 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 저점 부분,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는 조금 더 밀릴 자리가 있고,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 더 밀리면 반등이 들어올, 그죠? 쌍바닥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